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시리즈인데요. 건축주들이 무조건 하는 질문 두 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설계를 지금 바로 시작하면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럼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 나와있죠, 공사 기간.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수많은 요인 그리고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사를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다, 기간이 얼마다 얘기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측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또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 자, 먼저 지하층 있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층당 2개월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층당 그냥 1개월 심플하게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에서 2개월 정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땅이 있고 지하로 2개 층을 팠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이렇게 해서 1, 2, 3, 4, 5 5층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지하 2개 층이니까 곱하기 2 하면 4개월이죠. 그리고 지상은 1개월씩이니까 5층이니까 5개월이 걸리죠. 여기에다가 1에서 2개월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10개월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1, 2개월을 더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여름에 뭐가 있죠? 장마가 있죠. 그리고 겨울 완전 혹한기, 정말 피크로 가장 추울 때 이 두 군데를 거치게 되는데,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둘 중 하나는 꼭 걸치게 돼 있어요. 이때는 진짜 장마건 추울 때건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여름에 이제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막 비 오죠, 장마 때. 그럼 들어가서 다 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또 비야.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막 힘들게 합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추운데 요새 말들이 많죠. 추울 때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설도 어렵고, 이제 작업자들이 이 추울 때는 일 좀 하다가 막 손발 시리니까 또 불 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쉬엄쉬엄 해야죠. 그러면은 진도가 엄청 안 나가요. 그리고 너무 추운 날은 아예 일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각각 한 1개월씩을 보는 거고, 요게 이제 또 2개 다 겹친다, 건물이 커가지고. 그러면 한 2개월씩은 거의 날려 먹는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유치를 이렇게 두는 거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 2~3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건물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엔 지상 7층이고 지하가 2층이에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1월에 딱 시작해서 12월까지 딱 했어요. 거의 1년.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하 2층이었으니까 4개월이죠. 플러스 지상은 1개월씩이니까 7개월. 플러스 1개월을 더합니다. 그러면 12개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건물은 잠실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고 좀 규모가 있죠. 지상 14층에 지하 2층이었어요. 요것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건물의 공사 기간은 1월에 시작해서 한 해를 쭉 넘기고 그 다음에 7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한 19개월 정도 되거든요. 한번 대충 볼게요. 지하 2층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4개월 플러스 지상 14층이니까 14개월 플러스 1 하면 19개월입니다. 희한하게 또 비슷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2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탄하게 쭉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건물 같은 경우 많이 보셨죠? 삼성동에 제가 이 건물은 공사 그 순차적으로 쭉 한 20개 영상인가 올렸었으니까 공사 과정들을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 4층에 지하 1층인데요. 공사 기간은 11월에서 다음에 7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지하 1층이니까 2개월 플러스 지상 4층이니까 4개월 플러스 한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7개월 정도 걸렸어야 되는데 9개월이 걸렸어요. 왜냐, 이거는 이제 12월 진짜 겨울 추울 때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장마 때문에 공사 막바지에 보면 비 와가지고 방수할 때 막 물 차 있는 영상들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넬 공사하는데도 막 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시간 많이 막판에 끌었었죠. 거기다가 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 준공 필증을 엄청 늦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략 한 2달이 더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치를 진짜 꼭 두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땅 파는 토목 공사를 하는데 파 내려가다가 막 예상치 못한 높이에서 암이 나왔어요. 암은 돌인데 요거 나오면은 막 깨면서 탁탁탁탁 브레이크 같은 걸로 깨면서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시간 또 한두 달 금방 잡아먹고요. 뭐 중간에 하다가 뭐 민원이 발생했어요. 민원. 요거 해결할 때까지 공사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진짜 제대로 민원 걸리면은 요것도 또 막 한두 달 지나가기 십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사 기간은 좀 여유치를 두고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일정을 잡으실 때. 그리고 또 여기서 물어보실 수도 있죠. 아니, 아까 그 7층 건물하고 14층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좀 똑같을 수가 있냐, 공식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거는 건물이 작으면 인원이 적게 붙어서 일하고, 건물이 크게 되면 또 많은 인원이 붙어서 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공식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도 있겠죠. 진짜 엄청 높은 초고층 빌딩, 막 100층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개월수로만 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좀 예외고, 저희 영상들에서 쭉 볼 수 있는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정도 있죠. 그런 정도의 건물들은 요 정도 공식을 대입하면은 충분하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진행하실 때 계획에 좀 차질이 없게 여유치를 두셔라. 항상 요게 일단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 지난주하고 이번 시간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